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제3차 방송장악청문회에서 최민희 원장은 TV조선에 문건을 제출한 방통위 직원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중 추궁합니다. 혁신기획 담당관이 국민의힘 쪽에 보낸 문건이 탄원서도 아니고 공문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언론에, 이게 어디였나요? TV조선이었나요? 조선일보였나요? TV조선이었나요? TV조선에도 이 혁신기획 담당관이 같이 문건을 준 건가요? 모르시겠죠?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인이 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국회에는 제출을 안 했는데 이게 TV조선에서 그대로 이게 화면까지 나갔어요. 예, 그 화면 내용에 보면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이 여름 휴가는커녕 주말에 나와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렇게 써놨네요.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떤 고생을 했나요? 나와서 뭐 했나요? 뭐 주말에도 뭐 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아마 주말에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아마 뭐 되게 힘들게 아마 일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일 했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했어요? 지금 예. 방통위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냈습니까? 답변을 제대로 했습니까? 답변은 이게 주로 준비하는 게 위원장이나 대행의 답변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게 있습니까? 뭐 하느라고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거 답을 직접 못 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고생한 이유는 국회 때문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한 자료를 혹은 논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왜 엉뚱한 데다가 책임을 돌리고 엉뚱한 데다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돌리십니까? 그리고 국회가 갑질의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뭐가 갑질인데요?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면서 청문회를 하면 갑질이겠죠. 근데 고생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더 하고 있어요. 질문해야 되니까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되니까. 근데 보좌관들 누구도 공문을 띄워서 특정 언론사에 이런 거 안 보내거든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 입법기관이 법만 만드나요? 청문회는 국회가 하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국회가 제대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 직원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안 나오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고 암약했다고 하고 전 국민이 항전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항전하는 겁니까?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읽으면 그거 오독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표현은 반국가 세력이 암약한다 그랬어요. 암약. 저희는 암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전 국민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장이 그랬다면 오독이에요. 오독. 그러니까 저 추가 질의할 때까지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77년생이라고 들었는데 그걸 왜 사무처장이 대신 유감 표명을 합니까? 국민의힘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문인지 탄원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문건을 통하여 이런 호소를 한 거잖아요. 호소. 저는 이게 자발적으로 한 건지 직무대행이 시켜서 한 건지 누가 시킨 건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보충 질의할 때 하기 전까지 출석하게 하십시오. 김현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지난번에
방통위 직원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경무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오늘에서는 간부가 공문 형태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에게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일부가, 아주 극소수가. 지금 우리가 청문회 세 차례 열고 인사청문회 세 차례 열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여기 국회에 몇 명이나 오십니까? 회의 때 배석하고 바깥에서 속기하고 이런 분들이 전체 직원 중에 한 10% 되나요?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뭐 하여튼 뭐 퍼센테이지는 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따져보지 얘기했잖아요. 300명 가량 되는데 10% 되냐고요. 30명 가량이 오냐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다 자기 부서에서 제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온갖 공작이 횡행할 때도 당시에 여당에게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행위 안 했어요. 사무처장이 감사원에서 오시고 나서 기강이 무너지고 방통위 자체에 여기 와서 무조건 모른다는 얘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느 방통위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방통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없다면이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국민들이 콩으로 매주를 썬다 그래도 들을 법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하고 오늘 그 문서를 달라고 그러는데 못 주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담당 과장이 그런 일을 하는 과장이 아니잖아요. 혁신기획 담당관이 여당에게 그런 문서 보내는 자리입니까? 그게 혁신입니까? 방통위?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게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안 해보시나요? 내부 감찰했습니까? 감사원에서 오신 사무처장님? 내부 감찰 해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언론 보도 나오고 난 다음에 내부 감찰 했냐고요? 답변하세요. 아니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 왜 안 합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아래서 알아서 했으니까 감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공무원이 특정 정당에게 문서를 보냈는데 그게 감찰 대상이 아닙니까? 그 뭐 아니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었던 공식적이든 아니든 예.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정치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야의 공문을 같이 보내든가 하셔야죠. 왜 여당에만 보내가지고 언론 보도 나오게 합니까? 그게 정치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유감 표명을 유감 했습니다. 표면으로 예. 그치 사안이 아니라 내부 감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감찰 대상입니다. 정치운동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거 사무처장한테 보고 안 하고 진행된 겁니까? 기조관님, 기조국장 네, 보고 안 됐습니까? 사후라도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경위 파악했습니까?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위 파악했냐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사적인 자리에서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경위 파악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경위 파악하셨습니까? 예,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그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이런 일이 야당에게 어떤 공무원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문서로 보내거나 공문으로 보내거나 그러면 지금처럼 이야기 듣고 말 겁니까?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특정 정당에게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앉아서 지금처럼 편하게 답변할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국회에 불려 나와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통위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문제될 수도 있다라는 소지가. 그래서 안 올리는 거고 못 올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일을 하지 마시고 일을 하십시오. 이어 김현 의원은 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국정과제 및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이면 용산에 대한 이행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혁신기획 담당관이잖아요. 그 혁신기획 담당관이 여당에게 지금 문서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용산의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관은 사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무처장도 사후에 알았다는 거고요.
자, 청문회 말미에 최민희 의원은 이와 관련된 방통위 직원을 8월 28일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의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8월 28일 오전 10시에 방통위 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청하는 현안 질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8월 28일 현안 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4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민 의원과 김현 간사에게 검찰의 고발장이 통보되었다는 것도 알리는데 이 또한 수상한 것이 고발인이 없다지요? 피의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가 왔는데 고발인이 지금 없는 상태고, 저는 과방위 그 야당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그 방통위에서 이제는 좀 표적을 해서 고발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 의원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고발인이 누군가요? 고발인이 지금 있지 않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이렇게 두 가지로 왔습니다. 건 8월 14일 날 고발됐고 이첩이 19일 날 된 거고, 그리고 중앙지검에 고발이 된 게 남부지청으로 지금 온 거죠. 남부지검으로 이관됐어요. 누가 고발을? 직권 없던데요? 고발인이 없는 고발장이 본인에게 피의 사실로 통보됐다는 거죠. 이렇게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과방위 음해 공작이 이렇다는 건 그만큼 과방위가 두려운 존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최민희 원장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 발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추천 절차에 들어갈 거고, 방통위원회는 민주당 추천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즉시 최소한 3인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추천위원 2인이 임명되고 나면 국민의힘 추천위원 1인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박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은 아직도 최민희의 과방위를 모르는 것일까요? 어설픈 공세로 꺾일 상대가 아니라 그 갑절로 곱절로 역공을 피는 투사들이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최민희 과방위의 투지에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